북조가 놀자. 안녕하세요. 총각엄마 김태훈입니다. 내 친구 북조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대표 북조기 염하룡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냉면 부심이 있는 하몽남자 염하룡입니다. 네, 오늘도 하룡씨와 본격적으로 재미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의 실제 경험을 재구성한 쇼폼 드라마 우리 영화 함께 보시죠. 퇴솔이가 이거 맞나? 이거 맞나? 까먹었니? 비켜봐, 줘봐. 아닌가? 이거 두고 어떻게 썰더라? 일단 까먹었니? 형 그 검정고시 시험 잘 돼가고 있나? 형, 시험 공부 어려우면 나한테 얘기해. 나 공부 좀 하는 편이야. 너네라 놀라지 마. 나 이번에 일반 학교 들어가기로 했다. 왜? 형 죽어도 나랑 같은 학년으로 안 다닌다며? 까짓 건 뭐 해보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나 집에 좀 갔다 와야겠다. 왜 우리 집 늦었어? 아, 나 금방 갔다 올게. 먼저 가. 나 금방 따라갈게. 가. 야, 너 또 지학해서 벌점 받을 거냐? 아이, 그런 거 아니야. 뭐야? 전학생이다. 왜? 천천히 가자. 너도 제 마음에 안 드냐? 그런 거 아니야. 탈북자 새끼가 뭐가 저렇게 당당해? 뭐 믿는 빼기라도 있나? 헐, 김정은이 모르는 간첩인가? 아이씨. 뭐야? 왜? 자, 빨리 들어가지. 빨리. 자, 빨리 인사 똑바로 하고. 자, 빨리 들어가. 너 빨리 뭐해? 빨리 들어가지. 빨리.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땠나요? 아니 저는 솔직하게 되게 내용은 진지한 내용인데 사실 제가 아는 얼굴들이라서 맞아. 네 그렇습니다. 좀 웃음이 자꾸 새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카메오처럼 출연한 저 네. 선생님, 네, 저 명품 연기 아니에요? 명품 연기. 좀 당황스러워요. 근데 내가 보면서 내 얼굴 좀 화끈거리는데, 자, 영상 초반에 이 두 형제가 만드는 요리 두부밥이죠. 네, 예, 두부밥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북한에서 좀 즐겨 먹는, 예를 들면 저희가 시장 가면 분식집 가죠.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김밥 같은 거. 김밥, 순대, 떡볶이처럼 북한에서 시장. 북한에서 시장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아, 그 정도에 알죠. 장마당. 맞습니다. 장마당을 가면 먹을 수 있는 북한의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북한의 패스트푸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실은 제가 조리법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좀 많은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쵸? 두부 물도 빼야 되고. 그렇죠. 하지만 우리 집 아이들에게는 이게 소울푸드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두부밥만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그것만 먹더라고요. 하룡 씨는 어때요? 두부밥 좋아해요? 사실 맛이 있어서 먹는 것보다는 좀 추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추워. 네, 어릴 그쵸? 때 어머니 손잡고 장마당 갔다가 음. 하나씩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서 그런지 음. 한국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두부밥 말고 또 두부밥과 비슷하지만 두부밥 못지않게 또 정말 유명한,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에게는 두부밥만큼이나 사랑받고 어떤 내 솔푸드라고 하죠.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혹시 인조고기밥인가요? 그렇죠. 인조고기밥. 그거 맞습니다. 그것 또한도 사실은 많은 북한 사람들이 사실 즐겨 먹고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두부밥, 인조고기밥 이 두 가지 요리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양념을 소스를 발라 먹죠. 그쵸. 같은 소스. 맞아요. 그 다음에 공통점. 뭐죠? 주 재료가 콩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쵸.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그러네. 우리 여기 한국 사회처럼 여러 가지 재료에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재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사실 한국처럼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처럼 먹을 수는 없는 사회잖아요.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인조고기밥과 두부밥 요 두 가지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 두부밥, 인조고기밥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전 냉면이에요. 냉면. 전 자, 왜 여기서 또 냉면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사실 하룡 씨의 고향이 함흥이에요. 함흥입니다. 함흥하면 냉면. 함흥냉면. 맞습니다. 그렇죠? 이왕 말 나온 김에 네. 우리 사실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하룡 씨가 냉면 부심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에게는 북한의 냉면하면 평양냉면과 함흥냉면. 자, 그럼 함흥냉면과 평양냉면 고르신다면? 함흥냉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함흥냉면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함흥냉면은 감자 녹말로 만든 냉면입니다. 그러니까 감자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많은 감자를 갈아서 찬물에 가라앉히면 녹말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녹말로 만드는 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양냉면은 메밀로 만들죠. 아, 같은 녹말면이 아니라 네. 그래서 메밀면과 감자면. 면이 아예 다르네. 그렇죠. 그럼 국물도 사실은 이 육수라고 하나? 네. 이 육수도 사실은 너무 달라요. 저는 평양냉면을 처음 먹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비싼 평양냉면이 왜 맛이 아무것도 안 날까?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육수만 내고 간을 안 한 그냥 육수에다가 면만 말아서 온 거고 이걸 왜 먹나 이렇게 비싸게 주고 왜 먹나 하는데 또 여기에 매니아들이 굉장해요. 그쵸. 저는 냉면 하면 뭔가 이렇게 식초 맛과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을 내는 냉면이 함흥냉면입니다. 함흥냉면 좋아하시네요. 그쵸. 근데 사실은 함흥냉면 하니까 좀 불편함은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면이 너무 질겨서 아,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끊으려고 해도 잘 안 끊기더라고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사실 북한에서는 냉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잠깐만, 함흥냉면이 아니라 국수? 함흥국수? 뭐라고요? 함흥에서는 감자 녹말로 만들어서 잠깐만, 나 알 것 같아. 뭐죠? 감자국수. 아니, 아니야? 녹마국수라고 부릅니다. 녹마국수. 맞아, 들어봤어. 그럼 우리는 함흥냉면이라고 하지만 네. 북에서는 녹마국수라고. 그럼 그 육수도 뭐 우리가 아는 뭐 동치미 국물 이런 데다 말아먹어요? 함흥냉면이 제가 생각할 때 좀 유명한 이유가 집집마다 사실 만드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쵸. 뭐 동치미 국물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닭 육수에 드시는 분들도 있고 단 소고기 국물에는 안 먹습니다. 그쵸. 왜 그럴까요? 북한 사회에서는 소고기를 먹을 네, 수가 맞습니다.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난리가 나겠죠? 돼지 국물 좀 이상하네요. 돼지 육수. 돼지 육수? 네, 돼지 육수나 아니면 닭 육수, 동치미. 그래서 섞어서. 뭐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먹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 유명한 게 된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부밥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두부밥 조리 과정을 보면서도 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이 조미료라고 하죠. 이 조미료에 대한 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해요. 호불호가 강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나? 사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조미료는 안 넣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사람들의 인식은. 근데 저는 이 두부밥을 만드는 찍어 먹는 그 소스 네. 있잖아요. 그 간장하고 고춧가루. 고춧가루하고 든 소스. 여기에 정말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미원, 그러니까 북한으로는 맛내기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어느 북한 아주머니께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맛내기를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는 얘기.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근데 저는 어느 아주머니한테 들었는데 사실 북한에서 대표적인 조미료가 맛내기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한국 사회는 만내기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지금 나쁘다라기보다는 넣지 않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모든 외식 대부분에는 사실 다 조미료가 들어가요.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고서 요리의 맛을 내지 않는 식당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한국도 최근에 그 MSG의 허화실에서 몸에 안 좋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좋다는 네, 식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나쁜 하고 건 있죠. 전혀 없다고 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도 요리를 할 때 저는 맛내기를 넣어요. 아예 안 넣지는 않아요. 넣는 것도 있고 안 넣는 것도 있는데 맛내기를 조금 넣으면은 뭔가 이렇게 중구난방인 맛이 하나로 이렇게 응집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맛내기는 저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제 요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렇게 정보 없이 두부밥을 만드는 과정을 보신 한국 분들은 조금은 놀랄 수 있다. 맛내기 때문에. 예, 하지만 네. 나쁜 건 아니다. 예, 두부밥 만들어봤어요, 실제 본인 스스로가 한국에서요, 북한에서요? 어디서든 한국에서 한국에서 만들어봤죠. 한국에서? 저희 같이 만들. 같이 만들었나? 항상 옆에서 그냥 이렇게만 했었지 만드는 못 무슨 봐가지고.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요리 하나만 더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사실은 우리는 예전에 두부밥 말고도 순대를 만들어봤잖아요. 순대 만들어봤죠. 사실 북한 요리하면은 뭐 냉면도 함흥냉면, 평양냉면, 냉면도 있을 수 있고 두부밥 있을 수 있고 인조고기밥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순대가 빠지면 안 되죠. 네. 큰일 나죠. 잔치상에 한국으로 지금 잔치상에 잡채가 빠진 격이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음식 얘기에 되게 신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신나 지금 막 지금 도파민이 막 생성되고 있어 상상만으로. 맞아요. 순대도 북한의 대표적인 음. 그러니까 서민 음식이죠. 근데 저는 그 순대 만드는 거를 사실 하룡이한테 배워서 직접 만들어봤잖아요 우리. 만들었죠. 와 여러 번 만들었죠. 충격과 공포죠. 순대 만드는 과정이 난 이런 게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그 뭐라고 하죠? 돼지 창자. 이게 뭐죠? 곱이 아니라 곱창이잖아. 막창. 막창과 곱창 이 부분으로 하는 건데 여기를 씻는 과정에서 저 냄새 맡고 저 한번 헛구역질렸어요. 냄새 심하죠. 와 그거를 깨끗이 뒤집어서 그 안을 다 씻어서 그렇죠. 여러 번 헹군 다음에 이제 그쵸. 속재료를 만들어서 그렇죠. 집어넣어서 묻고 끓일 때 터질 수 있으니 또 바늘로 콕콕콕 찔러가지고 끓이고. 그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북한 순대는 꼭 들어가는 것이 있죠. 돼지피. 맞습니다. 난 돼지피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어. 너무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을 보면 사실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드셨잖아요. 근데 또 사람인지라 불과 1시간 전인 건 있고 또 맛있게 또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북한의 음식 이 정도 냉면과 두부밥과 인조고기밥과 순대 이거는 꼭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사총사죠. 네. 네. 그래서 영상에서 이 북한 음식을 만드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두부 자르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짚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다음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첫 장면에는 두부밥을 만드는 장면이 나왔고 그 두 번째 장면으로는 학교에 가는 장면이 나오죠. 원효경이 한국에 와서 학교에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북한을 이탈해서 한국에 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렇죠. 보통 좀 사람마다 다르지만 1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길게는 3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짧게는 6개월이 걸리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북한을 떠나서 한국까지 오는 시간이 정말 현실적인 시간이 그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원래 나이는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나이인데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거나 2학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원일이와 원일이 형, 원혜경이 같은 학년에 다니게 되는 그런 장면이 거죠. 이 영상에서 원일이가 그러잖아요. 형은 나랑 죽어도 같은 학년으로는 다니기 싫다며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형인데 동생이랑 같은 학년을 다녀? 라고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 탈북 과정에서 금방 하룡 씨가 말한 것처럼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력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그 학력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다시 학교를 다녔을 때 그 지금 이 친구의 그 학교 뭐라 그러죠? 이 학력 수준을 테스트하는 그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에서 보면 대부분 좀 낮게 자기 학력, 자기 나이에 비해서 1년, 2년 늦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내가 태어나고 살아온 고향을 숨기는 거와 그 다음에 지금 같이 한 학급에서 다니는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은 거, 이 두 가지를 좀 많이 좀 밝히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영상에서도 보면은 원혁이가 원일이랑 같은 학년으로 다니게 되는 이야기가 살짝 언급이 되죠. 하나가 더 있었죠. 그 형이 일반 학교를 간다고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일반 학교를 가는 게 이상한 건가요 혹시? 이상하지 않죠. 저는 그리고 당연히 일반 학교 가는 게 맞는 건데 저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북에서 온 친구들이 많은 수의 북에서 온 친구들이 일반 학교를 가는 거를 좀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음으로 어디를 선택을 하냐면은 같은 고향 친구들이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가 따로 있어요.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대안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가죠. 근데 대안학교가 저는 나쁘다면 대안학교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필요하죠. 나이가 18, 19에 탈북을 해서 한국에 오게 돼요. 근데 그 친구가 다시 학교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안학교로 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고 또 이 친구에게는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는 좀 시간을 벌어주는 장소이지 않나. 저는 그래서 대안학교도 굉장히 북한 이탈 청소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저는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영상 속에서 원일이는 이미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네. 어느 정도 한국 사회에 좀 적응한 네. 적응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는 원일이가 북에서 온지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원혁이와 원일이가 형제인 걸 모르니까는 원일한테 야, 쟤 북한 새끼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원일이는 자기 신분을 속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밝힐 수도 없고 굉장히 좀 많은 영상 속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원일이가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해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형의 등장으로 인해서 너무나 반갑긴 하지만 또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밝히지 않았던 나의 고향에 대한 출신에 대한 이 압박이 이 안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8년 동안 얘기 안 하고 잘 다녔는데 이제 와서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게 맞나? 하지 않는 게 맞나? 안 한다면 나는 지금 형과의 관계도 계속 숨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안에서 지금 요 잠깐 등굣길에 여러 가지 갈등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일이가 형이랑 가다가 형도 먼저 가. 나 잠깐 뭐 놓고 온 거 있으니까 가지고 갈게 했을 때 원일이가 잠깐 벤치에 앉아서 고민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고민이 바로 그거죠. 원일이가 갖고 있는 어떤 짐, 무게 이 이야기를 저는 또 많은 사람들이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룡 씨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한국 학교에서 처음에 겪었던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뭐 얘기해 줄 게 있나요? 사실 처음에 학교 오자마자 모두가 어서 와 하룡아 막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4학년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사실 제 나이는 친구들보다 2살이 많았습니다. 저는 6학년 나이에 초등학교 4학년을 다녔고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대안학교를 갈까, 대안학교를 하면 북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갈까, 혹은 일반 아이들이 있는 학교를 갈까 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저랑 한국에 같이 온 저희 사촌형은 대안학교를 선택을 하고 저는 일반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친구들보다 좀 2살이 많았고 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학교 선생님이 저에 대한 배경을 이미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줘서 친구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온 걸. 그래서 친구들의 처음에는 친구들의 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좀 친구들의 좀 왕따가 되기도 했다가요. 나중에는 다시 친구가 되는 그런 초기 과정을 거쳤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신기해서 전교생에 막 구경하듯 몰려왔고 그래서 거기서 왕따라는 거를 경험을 하셨고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어쨌든 잘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어땠어요? 중학교 올라가서는 안 밝혔습니다. 저는 제 친한 친구들에게만 저는 나는 고향이 북한이야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전교생들한테 밝힐 기회도 없었고 이렇게 타이밍을 못 잡아서 얘기 못했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전교 학생들이. 근데 그때는 이미 저에게 절친한 친구들도 생기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 편이 있으니. 내 편이 있으니. 내 편이 있으니. 다행이네요. 그럼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네, 저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 속에서 보면 원일이나 원혁이 형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랑은. 그래서 북한 살 청소년들이 다 똑같은 가정으로 적응하고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고 각자의 사연 또 각자의 친구를 만나는 그런 사교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개인차는 있지만 원일이 같은 경우에는 안 밝혔었죠. 친구들에게. 네, 영상 속에서 보면 원일이는 북한에서 온 걸 밝히지 않고 학교를 다녔었죠. 그렇죠. 원일이 아까 우리 보면 영상 속에서 네. 뭐라고 하죠? 벤치에 앉아서 형 먼저 보내고 그쵸. 고민하는 네.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이제 자기는 밝히지 않았는데 형이 나타났어. 그럼 난 이제서야 밝혀야 되나? 그렇죠. 밝히기에는 그쵸. 내가, 어려움이 있죠. 내가 너무나 아픈 경험도 있었을 거고 맞아요. 여기서는 보이진 않았지만 어떤 과거의 경험들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숨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이 잠깐 담긴 장면이었죠. 근데 저도 돌아보면 저도 학교 때 갑자기 나 북한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뜬금없이 나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거 못하죠. 그렇죠. 원일이도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형이 오는 순간 이제 원일이의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 네. 학교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초중고를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어요. 네. 이제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내 편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으니까. 예. 그럼 자 대학은 또 사실은 대학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되게 빨리 얘기나 해주세요. 네, 죄송해요.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진짜 고민을 조금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대학은 전혀 그 초중고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잖아요. 자기가 학교에서 자기가 수업을 듣고 친구도 자기가 만들고 모든 걸 스스로 해야 되는 환경 속에서는 또 다른 환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밝히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고등학교는 되게 이 친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계 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학 시절에는 그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고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러니까 대학은 이 친구의 어떤 출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관심도가 확 떨어지죠. 확 떨어지고 왜냐면 대학은 이제 전 세계에서 오는 친구들도 전 세계?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이 다 모이기 때문에 초중고는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뭔가 다른 한 친구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을 이질감이 확 들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학에서는 확실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근데 제가 조금 슬픈 포인트는 그 관심도가 어떤 관심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저 친구를 존중해줘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슬펐어요.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말인지 무슨 느낌인지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한편으로 좀 이렇게 아쉽고 약간 슬프게도 좀 들리네요. 내가 이해하면 네. 왜냐면 요즘 대학생들은 이제 내 스펙이다 보다 해서 그렇죠. 나에게 지금 할애할 시간이 그렇죠. 네.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북한 사람이라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관심도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대학교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좀 그래서 사실은 이 미성년자의 시기와 네. 성인이 되고 나서 시기에서의 어떤 이렇게 커밍아웃은 또 어떤 느낌일까 네.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럼 한용 씨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니까는 대학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다 오잖아요. 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와 같은 고향의 친구를 만나본 적 있어요? 있죠. 대학 4년 동안? 있죠? 아, 같은 과? 아니요, 다른 과 아니지만, 친구였는데 근데 저희 되게 웃긴 게 몰랐어요. 서로가? 서로 모르고 술 먹다가 그래서 서로 의심해서 자기가 아니 그 친구가 저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자기 북한에서 왔다고. 그래서 저는 응? 왜? 그래서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당연히 한국 친구인 줄 알고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술자리에서 하룡 씨에게 나 사실 북한에서 왔어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저는 더 궁금해요. 제가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북한에서 온 걸 모르고 그 저랑 조별과제를 같이 하면서 친해졌었는데 조별과제 끝나고 술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서울 사람인 줄 알고 서울 사람이잖아요. 서울 사람인 줄 알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툭 만날 수 있구나 그러게. 싶은 생각도 들었었고 그리고 좀 같은 고향 출신이어서 좀 반갑기도 했고 그런 복잡한 마음과 기쁜 마음과 반가운 마음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룡 씨도 바로 얘기해줬어요? 나도 북한에서 왔어. 아니 그렇게 막 얘기 못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저는 되게 서울 사람이 컨셉이 살짝 서울 사람이 서울 깍쟁이. 서울 깍쟁이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말을 못했고 그 다음에 한 번 술을 더 같이 마실 때 나중에서야. 근데 그 친구 안 믿더라고요. 나도 북한에서 왔어 했더니 장난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실체적인 이야기를 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북한의 이야기들을 막 그 친구에게 들려줬더니 그 친구가 그제서야 믿었고 지금 굉장히 좀 친한 친구가 됐죠. 근데 슬프게도 그 친구는 저랑 1년 차이 나는 후배거든요. 근데 아직도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수의학과니까 너무 공부가 어려워서 오래 다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니네요. 끝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 친구에게 우리 응원의 박수. 곧 빨리 졸업하시기를.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하룡 씨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쭉 다녀서 대학교까지 졸업하기까지 이 안에서는 슬프게도 모두가 반기고 친구가 되어주는 분위기가 아닌 소수의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 이 시간 뭔가 시원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본인 잘해주죠. 실제로 저에게 별 관심이 없고 혹은 조금 그러니까 배척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었는데 또 반대로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온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가 우리 북쪽이들을 아무런 그 차별 없이 선입견 없이 따뜻하게 받아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하룡이의 내편들이 내편들이 모든 북쪽이들에게 내편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는 좀 그래요. 사실은 어떠한 그 상황에 놓여도 사실 이렇게 여러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그냥 또 내 편으로 아까 말한 내 친구들 내 편에게 또 위로받고 또 응원을 받았으면 또 그런 친구들이 많았으면 이 사회에 우리 북쪽이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한 분이 떠오르는데요. 얘기해줘요. 이런 좋은 이야기 미담도 좀 듣고 싶네. 아니 좋은 얘기는 엄청 많고 그 중간 미담과 안 좋은 얘기의 중간 단계인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에 한국에 와서 학교를 다녔다고 했었죠. 그때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저의 배경을 설명해 주신 선생님 기억나시나요? 몇 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 네, 그 선생님은 하룡이가 북한에서 와서 한국에서 정말 친구들과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룡이에 대한 배경을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게 좋은 영향도 미쳤고 안 좋은 영향도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전혀 그분의 말이나 그분의 행동이 악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배려였지만 좀 어려움도 생기고 또 그렇게 서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분도 제가 처음이고 저도 한국 친구들이나 한국의 선생님들이 처음이었고 한국의 학교가 처음이었으니 조금씩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만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가끔 싸우기도 하고 하다 보면 관계가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만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지금 하룡 씨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람은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간접적으로 본 이야기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전부인 양 이렇게 판단하고 바라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너무나 상대에게는 좀 무서운 폭력으로 가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그런 선입견 없이 만나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아픈 어떤 사건 사고 이런 일들이 저는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저는 그다음에 이 사회에서도 저는 많이 줄어들고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하룡 씨에게 네. 한마디 혹시 뭐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한 거 기억나죠? 네. 근데 못 하겠죠. 할 수 있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거야. 진짜로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 근데 생각해보면 그분들도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아마 근데 북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런 속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고 했어요. 아마 그 친구들이 지금도 만약 이 영상을 통해서 본다면은 아마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 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괜찮아 한 거구나. 괜찮아. 그래서 어. 괜찮다. 저는 대학교 가고 또 제가 초중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서 지금 이곳이죠.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곳이 제가 초중고를 다닌 곳인데 이 근처에서 네, 여기 이 동네에 오면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고 그러면 되게 서로 다른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들어가는 추억들이 정말 다양하고 즐겁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 좀 어울리고 함께 놀다 보면 더 좋은 추억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 친구 북쪽이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서 우리가 북한의 음식 이야기도 했지만 네. 또 학교의 학교 이야기 이야기. 좀 많이 나눴어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루 중 가장 많이 보내는 시간이 학교예요. 근데 사실 학교 현장에서만큼은 미국에서 왔든 북한에서 왔든 어디 저기 독일에서 왔든 저는 이 친구들이 어디서 온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어울리고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많은 우리 북쪽이 친구들 옆에 있는 바로 당신들, 그대들에게 저는 응원을 합니다. 편이 되어주세요. 내 친구 북쪽이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로 또 우리 북쪽이를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내 친구 북쪽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